안녕하세요. 저는 방송통신대 KNOU 위클리에서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윤상민 기자라고 합니다. 북터뷰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번 질문을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제가 질문을 받게 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 최대한 즐겁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학부에서는 불문학을 공부했고요. 이후에 프랑스에서 영화를 전공했습니다. 귀국하고 방송국에서 통역을 하다가 기자가 되어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총리실, 문화 분야 등을 출입하면서 기사를 썼고요. 지금은 방송대 본교를 비롯해서 13개 지역대학을 다니면서 열심히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영화를 한 편 찍는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책을 한 권 쓰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북터뷰에 초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대가 됩니다. 자서 교육 대전환 리더에게 묻다는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이 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개인은 전 세계 중기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본 책입니다. 교육을 6개의 분야로 나눴는데요.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그리고 직업교육 훈련, 평생교육, 마지막으로 국가교육으로 해서 6분야로 나눴고요. 각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장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로는 여러분들에게도 친숙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재택근무가 시행이 되는데요. 아이들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싸우지 않고 잘 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유튜브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을 위한 미래의 학교 모습은 어떻게 변해야 할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가에서는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아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또 코로나가 그 상황을 좀 더 빨리 당겼다는 이야기도 있고 분석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를 대학이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학교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평생학습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아울러서 마지막 6장에서 국가교육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저서 교육 대전환 리더에게 묻다를 출간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네, 제가 방송대에 온 해에 그 해에 바로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요. 우리 사회가 초기에는 아이들의 학력 격차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는 다른 문제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아이들의 삶도 멈춰져 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돌봄 공백이 생겼다는 말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이 될 텐데, 하지만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의 교육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코로나19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육기관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그들에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기획을 하게 되었고, 처음부터 단행본 출간을 염두에 두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또 위클리로서는 첫 책으로 출간된 결과물이라서 더 뜻깊기도 합니다. 대전환 리더에게 묻다에서 추천하고 싶은 글귀를 직접 낭독해 주시고 그 글귀를 추천하시게 된 이유를 이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6장 국가교육 분야에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했던 부분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세대는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로 나왔어요. 지방에 태어났는데 공부도 곧잘 하고 그러면 어른들이 인근 큰 도시로 가라, 아니면 서울로 가라고 그러셨죠. 그러다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는 미국으로 가라고 했죠. 거기서 서구의 선진 지식을 배우고 돌아와 후진적인 조국을 발전시키라는 의미였죠.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난 곳이 중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세계의 중심은 미국, 서구의 나라들이고 우리 고향 시골은 변방이었던 거죠. 대도시로 서울로 미국으로 가면 성공한 인생이고 시골 고향에 남으면 패배자이자 낙오자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교육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성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 그런데 내가 있는 곳이 카오스, 혼돈 상태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질서를 부여하고 창조해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산업화 시대에는 창조적 본성을 억압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자기 소외적인 교육이었어요. 아이들이 행복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이 사는 곳이 우주의 중심이고 이곳에 질서를 부여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봐요. 대학을 포함한 학교 교육의 핵심은 중심이 되는 지역성, 즉 자신이 사는 곳이 중심이고 자신이 그곳에서 질서를 창조하고 부여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뷰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았거든요. 지역에 태어나서 공부하다가 서울로 올라가고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올라가시고 했던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교육들이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도 물론이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든 강요해서는 안 되는 산업화 시대의 교육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었던 이유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서구 추격형 모델이 아닌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정말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회로 전환해야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통해서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장 유아교육 분야에서 나와 있는 말인데요. 우리는 인생을 너무 직선형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니까 일정 나이가 되면 어디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고 또 대학에 가야 하고 그러면 취업을 해야 하고 또 결혼을 해야 하고 자녀를 갖고 집을 사고 우리는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남들과 조금만 다르면 불안해한다는 거죠. 대학 입시에 실패해도 불안해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도 또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인생을 직선형보다는 나선형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시간에 자기가 해왔던 선택에 대해서도 조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라틴어에 스투데오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 스투데오는 이제 스터디라고 유추하시면 쉽게 되실 텐데 공부하다 또는 교양을 쌓다, 배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모 스투디엔스라고 하면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 책을 읽은 독자분들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그 개인은 전생의 주기 안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조금이라도 얻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호모 스투디엔스로 진화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